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 그날의 약속. 만약 당신이 평생 간직해온 첫사랑의 편지를 50년 만에 다시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인 78세 김옥분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할머니가 왜 50년 동안 그 사람을 잊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내린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텐데요. 정말 마지막 5분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난 주말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8세 김옥분 할머니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에 들려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 편지가 뭔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이게 내 첫사랑이 보낸 편지야. 50년 전에 받았던 편지인데 어제 또 편지가 왔어. 50년 전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어제 또 편지가 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편지를 꺼내 보이시더라고요. 편지지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옥분아, 나야, 준호야.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196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8세였던 옥분 할머니는 시골의 작은 중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옥분 할머니도 매일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읍내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옥분 할머니는 한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선한 20살 청년 박준호였어요. 준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있었던 거죠. 저기, 혹시 김씨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준호가 길을 묻는 순간 옥분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다고 해요. 그때까지 가족 외에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 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준호도 옥분 할머니를 보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 근처를 서성거렸고 옥분 할머니도 핑계를 대고 시장에 나가곤 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준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학교 뒤 개울가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옥분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문학을 전공하고 있죠. 저는 그냥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책을 좋아하세요? 어떤 책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어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시를 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으며 앉아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마지막 만남에서 준호는 옥분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옥분아, 내가 졸업하면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옥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빠를 기다릴게요. 준호가 서울로 떠난 후 두 사람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편지가 왔어요. 옥분아, 서울은 참 바쁜 곳이야.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너 생각하는 시간만큼은 꼭 만들고 있어. 고향의 개울가는 지금쯤 어떨까? 옥분 할머니도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체국에 맡기곤 했죠. 준호 오빠, 개울가 버드나무에 또 새잎이 돋았어요. 오빠가 없으니 혼자 있기만 해요. 빨리 졸업하고 돌아와요.
그렇게 인연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지가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매일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지만 준호의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만난 같은 대학 선배와 결혼해서 아예 서울에 정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그날 밤 개울가에서 밤새 울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갔을까? 마지막 편지라도 보내주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새도 없이 옥분 할머니의 부모님은 중매를 통해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옥분아, 이제 나이도 차고 했으니 시집을 가야지. 좋은 총각을 소개받았단다. 옥분 할머니는 준호를 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1972년 봄, 옥분 할머니는 동네 농사꾼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 말이에요. 어쩌면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보세요. 분명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할머니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있고 가끔 안부 전화만 받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지난주 화요일,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 편지 왔어요. 옥분 할머니는 처음에 자식들이 보낸 편지인 줄 알았어요. 요즘 누가 편지를 쓰나요? 다들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을 하지. 그런데 봉투에 쓰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준호. 50년 전 그 이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옥분아 나야. 준호야. 5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사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 하지만 고향 친구를 통해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옥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50년 전 갑자기 편지를 끊은 이유를 이제야 말할게. 사실 나는 병에 걸렸었어. 폐결핵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치료가 쉽지 않았거든. 너에게 병든 몸으로 다가갈 수 없었어.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거야.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내가 일부러 퍼뜨린 거였어. 너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나는 치료를 받으며 혼자 살았어. 결혼도 하지 않았어.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 내 마음속에는 18세의 옥분이만 있었거든.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 옥분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준호가. 옥분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50년 동안 나 때문에 혼자 살았다고? 다음날 옥분 할머니는 개울가로 향했어요. 50년 만에 가보는 그곳이었어요.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훨씬 크고 울창해져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 아래에 휠체어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미안해, 옥분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이해해요. 오빠도 힘들었겠어요. 그날 두 사람은 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호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요. 연인도 부부도 아닌 그냥 첫사랑으로. 이제 와서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든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할머니들의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